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순간, 안타깝게도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던 그때는 아름답거나 감동적일 때는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좋으려나요? 스릴러, 액션, 복수극 같은 드라마틱한 순간이었거든요. 드라마틱한 순간이 벌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30대 후반 이르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며느리인 것도 싫었겠지만 저한테는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으니까요. 아유, 엄마, 왜 그래, 정말? 너는 가만히 있어봐. 이건 중요한 거야. 얘, 그거 몸 약한 것도 유전인 거 아니니? 너 정말로 건강검진 제대로 하고서 나한테 이 서류 주는 거 맞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이 뭔지 이해할 거다. 시댁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신장이 안 좋으세요. 엄마의 신장이 언제부터 안 좋으셨는지, 엄마가 언제부터 병원을 다녔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엄마는 늘 병원을 오고 가셨고, 제 기억에 엄마는 신장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물론 시댁에서 제 건강을 걱정하는 이유를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혹시나 호라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도가 좀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희 엄마는 더더욱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엄마, 자꾸 그렇게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그래. 아니야. 사돈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같은 엄마로서 사돈이 어떤 마음일지 아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상견례 초반에도 엄마가 너무 그러시길래 시어머니가 통화하러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네요. 남편은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엄마한테 연신말을 하고요. 저희 친정엄마 당신 몸 약하다는 이유로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한테 저자세로 대화를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당신이 몸이 약해서 내가 이 결혼이 영 별로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빙빙 돌려서 은근히 몇 마디씩 던지곤 했죠. 그거 정말 사람 열받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 화법 정말 재수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팔자에도 없는 노릇할까봐 저는 그게 좀 걸리네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는 사돈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몰라서요. 아유,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저도 제 앞가림 할 정도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답하고 속상해서 제가 나서서 덧붙였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자기가 무슨 그 자리에서 갑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차분히 표정 가라앉히고 시어머니 눈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여지껏 저희 엄마 저한테 단 한 번도 피해 주신 적 없으세요. 항상 엄마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으면 몰라도요. 어?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내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렸니?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신 거면 다행인데요. 엄마가 저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엄마 덕에 이렇게 잘 큰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누구를 바보로 아나요? 누가 봐도 그냥 저희 엄마 갈구려고 하는 말인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바로 바라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 인성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이유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은 사람 참 순하고 그랬거든요. 자기 엄마가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하고 저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제가 일이 바쁠 때면 저희 친정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연애 시절의 말이에요.
하긴 주서방은 사람 참 괜찮지. 내가 그때도 말이야 너 출장 갔을 때 내가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주서방이 월차까지 내고 왔었잖아. 병원 혼자 가면 나 심심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남편은 정말 잘했어요. 엄마는 혼자 가도 된다고 하셨음에도 저희 남편이 나서서 병원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지 않냐? 같이 가서 수다 떨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부담 갖지 않으시게 말을 잘해서 함께 병원에 가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직장도 괜찮았어요. 지방 곳곳에 지사가 있는 큰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차피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시어머니가 못나게 구는 거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잠깐 견디면 된다 하고 제가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결혼 후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저와 달리 저희 친정 엄마는 몸이 부쩍 더 안 좋아지신 듯 했죠. 그때 제가 행복감과 우울감을 같이 느꼈었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죠. 내가 너무 행복해서 우리 엄마 행복까지 다 뺏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 나는 이렇게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해질수록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생각하지 마. 장모님 편찮으신 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편찮으셨던 거라며. 그리고 당신이 이런 생각하는 거 알면 장모님 마음이 편하시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원 없이 행복해하고 싶은데 엄마 편찮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정말 저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혼자서 묵묵히 삭히고 소갈이 하기만 했었는데 저의 저런 속내까지도 묵묵히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 직장에 변화가 생겼죠. 다름 아닌 남편 회사 지방에 자리가 났는데 갈 사람을 자원 모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제게 먼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당분간 공기 좋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냐고 말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 나도 장모님 핑계로 지방 가서 좀 쉬엄쉬엄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민철이도 어머님 모시고 지방에 있었었는데 어머님 괜찮으신 거 많이 좋아지셔서 다시 올라왔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당신도 마음 편할 테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남편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해주고 더군다나 친정엄마 건강이 좋아질 기회라는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 당시의 기분을 이야기하자면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달까요? 정말로 먹구름이 걷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먹구름은 끈질기게 저희 옆에 따라와 들러붙었죠.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봐. 당장에 승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뭐 지방을 내려간다고? 도대체 왜 남들 하는 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야? 지호야 너 승진 안 할 거야? 얘가 왜 이래 정말. 평생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는 거예요.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그래요. 평생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아우 답답하다 정말. 너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 어? 먹구름. 그 먹구름은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아들인 제 남편이 지방으로 자원해서 내려가는 걸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자기가 화를 내도 먹히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지방에 안 내려가면 안 되냐 투정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자기 아들 출세길 막는다고 난리치고 거기다 더불어 변호사인 동서와 저를 엄청 비교했거든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물러터지긴 했었지. 지석이는 애가 똑 부러져서 와이프도 좋은 조건으로 딱 만났는데 내가 변호사는 아니어도 선생님까지는 바랬다. 지연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를 만나서는 예, 큰애야. 너네가 제발 부탁하는데 내 아들 앞길 좀 막지 말아라. 어? 어머니, 제가 생각하기에 앞길은 지금 어머님이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아이고,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혹 달고 내 아들 끌고 지방 내려가는 게 누군데? 혹이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희 엄마한테 막말하시는 거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이 사람이 허구한 날 시달려서 공황장애까지 온 거 모르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지지 않고 저도 화가 나서 말을 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 큰 성인들인 당신 아들 둘을 아직도 품에 끼고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거든요. 자기가 설계한 인생의 방향대로 가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인 건데 자식을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워낙에 똑부러져서 자기 엄마가 간섭하는 거 딱 차단해버렸지만 남편은 장남인 내가 엄마 말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걸 다 듣고 지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 승진에 목을 맺고 분기마다 언제 승진하냐, 상사한테 잘 좀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줬었어요. 그 덕에 남편은 자기 엄마가 주는 압박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겪었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 없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왜 지방을 내려가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 요양도 요양인데 이 사람 자기가 숨 좀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뭐야? 너 치여. 너 네가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방 내려갈 거니까 더 이상 이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지방을 내려가려 한 것은 저희 친정 엄마의 요양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거든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와 맞서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지방 가는 순간 승진은 끝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결국 지방으로 내려왔죠. 한동안 지내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자연이 인간을 품어준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산세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가끔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투정 부리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정말 속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이 진짜 질려했어요. 자기 엄마인데도 말이에요. 기어코 여기까지 오시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유,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너희는 사람이 오는 거 빤히 알면서 모기 같은 것도 어떻게 처리 안 한 거니? 산 끼고 살면 당연히 이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여름인데 당연히 모기도 있고 다른 벌레도 있지. 그러면 엄마가 오지 마세요.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너희 장모보다도 못한다는 거야? 저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람 열받게 했죠. 아주 하는 행동만 보면 공주님이 따로 없다니깐요. 아니 단독주택에 그런 모기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주변에 산이고 밭이 있는 곳인데 그런 모기나 벌레가 없냐고요. 정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무튼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저 난리였어요. 자기는 모기 싫고 벌레 싫으니까 자기 가기 전까지 방역업체를 불러서 해결하던가 해서 벌레 없게 하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도 몸과 마음 쉬려고 내려온 건데 시간 날 때마다 내려와서는 온갖 트집 잡고 짜증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성격 버리게 생겼더라니까요. 나중 가서는 제가 시어머니 하는 꼴 너무 짜증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이거 모기 기피제거든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뿌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건넨 건 통만 모기 기피제일 뿐 실은 엄청나게 단내가 나는 향수였어요. 모기가 단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모기는 단내가 많이 나는 향수나 비누 냄새를 맡고 좋아서 쫓아오기도 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저걸 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그거 뿌려대다가 자면서 모기들한테 공격당해서 다음날 아침에 눈에 모기 물린 채로 눈 퉁퉁 부어서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여름 한철에는 안 오더라고요. 모기한테 뜯기기 싫어서 말입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퇴치에 성공했나 싶었더니 그래도 봄, 가을에는 오시더라고요. 그때가 날씨가 딱 좋잖아요. 여름 한철 안 보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왔을 때 스트레스가 좀 덜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 하나를 듣고 더 난리쳤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은 그 동네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오고 나서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코앞에서 들으라는 식으로 말한 거면 그거 대놓고 말한 거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런 작은 마을 단위에서 부딪혀봤자 외지인인 저희 가족만 더 고생할 게 뻔했기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잘 지내보려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놀러 왔을 때 마을 사람 한 명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인 저를 좀 설득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걸 가지고서 또 난리가 난 거였죠. 그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 너는 도대체 동네 이사 와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인심 좋은 시골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니.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면은 그냥 인상 팍 쓰고 고개만 져요. 뭐야? 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너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지방 내려온 거 그거 앙금 다 풀린 줄 아니? 아니야 안 풀렸어. 내가 정말이지?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원래 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너는 누구를 바보로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그런다고? 얘가 아주 어른을 갖고 놀려고 하네. 뭐냐니까?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혀만 끌끌 차대면서 아들 내외 이사 좀 가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좀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건지 동네 사람 한 명 제대로 붙잡고 계속 물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그나마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대답해주는 게 아니 당신 며느리가 됐다 됐어 저렇게 영시원찮게 대답만 해주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동네에서 저희 집이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확신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제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와이프가 마을 기물을 좀 파손을 많이 해서 보상을 몇 번 했다고 신고도 몇 번 당할 뻔 했다는 말을 해준 거였고요.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엄청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더 확신을 가진 거겠죠. 그러면서 극대노, 대분노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할 말이 있는데 뒷부분에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편 앞에서만큼은 내가 죄인이요 했거든요. 마을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말이에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예, 너 정신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뭐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돈 이게 대체 뭡니까? 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너 정말 너희 남편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거니?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드는 건데? 어머니, 제가 제 남편 앞길을 뭐하러 막겠어요. 저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희도 스트레스 받는데 저희 서울 갈 때까지 그냥 서울에 계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힘드네요. 뭐?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저거 한숨 쉬는 거 봐봐 좀. 아유 그래. 나도 여기 내려올 때마다 아주 속이 뒤집어지다 못해 꼬여서 간다. 꼬여서 가. 나 여기 안 올라니까 제발 네 남편 앞길이나 막지 말어. 진짜 돌겠던 게요. 시어머니가 극대노하고 난리치니까 저희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죄인처럼 시어머니한테 굽신거리는 겁니다.
엄마는 안 그래도 자기 때문에 딸이랑 사위가 일부러 지방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말이죠. 엄마가 굽신거리는 걸 보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동안은 오시지 말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명절이나 그럴 때 우리가 차라리 가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라는 말만 계속하다가 휙 가버렸죠. 그런데 웬걸요? 생각보다 빨리 서울에 가게 되었네요. 명절이라서도 아니었고 정말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남편을 불렀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사실 쉬고 싶어서 겸사겸사 일부러 자원해서 지방으로 온 건데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되었었거든요. 듣자 하니 지사가 얼렁뚱땅 운영되고 있었다나 봐요. 남편은 성격상 또 이런 꼴을 못 보고 하는 수 없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뜯어고친 거였죠. 남편이 힘들게 지내긴 했는데 본사에서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나 봐요. 남편을 인재라고 인정하고 얼른 불러들인 거였죠. 사실상 이거 뭐 승진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서울에서 지내도 될 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타이밍이 딱 좋았던 거죠. 아유,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해서 어쩌니. 내가 우리 사위랑 딸내미 덕에 호강했어. 건강도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집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건데 말이야. 엄마, 나랑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 미안하단 소리, 뭐 고생했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다 우리 셋 다 거기 지방에 있는 게 좋아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어. 그리고 우리 집 구하는 동안만 시댁에서 지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희는 친정엄마를 살던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시댁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했죠. 저라고 뭐 시댁에 있는 게 좋았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집 구해서 시댁에서 하루 빨리 나가자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집을 구하러 다니자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서울에 집을 보러 다닐 때 혹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혹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살 집 보러 갈 때 굳이 자기가 가야 한다면서 따라 나섰어요. 이전에 저희 부부가 지방에 살면서 시어머니랑 제가 부딪힌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집 보는 거 따라 나선다고 할 때 별소리 안 했습니다.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고 시어머니한테 에너지 쏟기도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집을 보러 나서는 길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데리고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분명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이라고 가자고 해서 끌고 왔는데 그게 부동산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얘네들 데리고 내가 너한테 왜 왔겠냐? 나 얘네들 이혼시킬란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간 그곳은 심지어 동서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갔을 때 놀랐고 동서 역시 저희를 보고 놀랐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 본인이 저희 부부를 데리고 저기 간 거니 놀랄 이유는 없었겠네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이혼시켜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 사무실로 저희를 데리고 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동그란 눈을 하고 있어? 아, 너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앞길 막는 너를 계속 두고 볼 줄 알았니? 예, 우리 아들 할 만큼 했어.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우리 까놓고 얘기 좀 하자. 얘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못한 게 있냐? 너희 엄마도 결국은 네 남편 덕에 건강해진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나도 얘도 너랑 너희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서울 온 김에 집 구하기 전에 이혼 도장 찍고 끝내자고.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이게.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아이고, 잘 살고 있어? 너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겠지? 아들, 네가 말해봐. 너 말해. 여보, 뭐야? 당신 어머니랑 여기에 올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여보. 시어머니는 저렇게 미친 듯이 몰아붙이면서 남편에게도 저랑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거세게는 거부를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무자비한 태도보다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이 그렇게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다 당신 이게 뭐야? 당신이랑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하고서 연신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아무 대답조차 하지 않고 제 눈조차 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나중 가서는 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말을 해봐.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었냐고. 어머니랑 다 짜고서 나 지금 여기 데려온 거 맞냐고. 당신 엄마가 지금 여기서 나한테 하는 말 그거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냐고. 여보라고 하지 마. 당신 내가 묻는 말에나 먼저 대답해. 말해. 당신 다 알고 있었냐고. 어머니랑 다 짜고서 나 여기로 데려온 거냐 이 말이야. 아무래도 지방에서 지내면서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남편도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았어요. 배신감에 치를 떤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군요. 정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고 배신감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런 저보다도 더 크게 화를 냈죠. 동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다가 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쩜 그래요? 형님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세요. 뭐 이런? 어머니랑 아주버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작은 애 너까지 내 속을 썩일 거야? 어떻게 며느리라는 것들 둘 다 이 난리야. 네 형님 정신병자라고.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머니 뭐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폭발한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어머님이 지금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지 보자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말한 그 사실이라 함은 이거였죠. 어머니,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형님네한테 손가락질한 거 그거 다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아세요? 얘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아이고 그래 며느리들 둘이서 편먹고 지금 나 하나 잡겠다고 이러는 거야? 작은 애 너도 이혼당하고 싶으냐? 이혼이요? 어머니 정말 이건 아니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 똑바로 보세요 그럼. 동서가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맞서 싸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몽유병이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지방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일이 너무 힘든지 생긴 것 같았죠. 남편이 몽유병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해서 저한테 뭔가 말을 하러 올 때는 거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밤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밭, 물건, 농작물 등을 훼손을 한 것이었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남편이 한 행동을 주민분이 찍어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말이야. 우리는 무슨 멧돼지가 내려온 줄 알았어. 아니 무슨 뭐 약하는 거야? 왜 그래? 새댁 남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손해를 받는 줄 알아?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가뜩이나 사람들은 외지인인 저희 가족에게 살갑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마당에 저희 남편이 몽유병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 마을 사람들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낸 것이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사고는 새댁 남편이 줬는데 그거를 왜 새댁이 한 일로 하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저희 남편이 한 거 다 변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얼마나 부탁을 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한 것으로 쳐달라 주민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다 보상해드렸어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남편을 향해 빚진 마음을 갚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미안한 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바쁘고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도 했고요. 제 딴에는 남편을 지켜주려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만 조용히 지내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치료를 받게 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지방에 있을 때 말하면 남편 멘탈에 안 좋을까봐 비밀로 한 거였고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비밀로 했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제가 다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곳에 겸사겸사 내려와서 몸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시고 우리 남편도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모로 직장 문제로 불안했을 것이니 조금만 양해드린다고 말입니다. 아유, 속상하다, 속상해, 정말. 세대가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러니까요. 아주머니도 따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마음 생각해서라도 제발 비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요, 알았어. 새댁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알았으니까 그 남편 단속 좀 잘해줘요. 제가 저렇게 부탁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제 상황이 보기에 안쓰럽다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마을 주민 중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일부러 더 돈을 받아내려고 제 남편을 찾아와서 자기네들 밭 훼손하고 한 거 그거 제가 그랬으니 보상하라고 몇 번 소란을 일으키긴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보면서 제발 조용히 지내다 가자며 씁쓸한 말을 했었죠. 당신까지 이러면 나 좀 힘들어. 내가 언제 한번 당신한테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알아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잖아. 그런데 여보, 당신까지 이렇게 나 버겁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조용히 살자. 내가 당신을 버겁게 한다고? 내가 무슨... 그래, 알았어, 미안해. 뭐 저런 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 터지죠. 친정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진실을 말 못하니 그렇게 저는 말할 데가 없어서 동서에게만 모든 사실을 털어놨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동서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또한 동서는 나중에 치료를 위해서라도 저희 남편이 몽유병 증상을 보일 때 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했었어요. 저는 동서의 조언대로 그 영상을 다 찍어두었고 그 영상은 제가 문자로 보여줘서 동서도 갖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누구로 보이세요? 이거 아주버님이에요. 여기서 밭 다 파헤치고 남의 집 농작물 부러뜨리고 하는 거 이거 아주버님이라고요. 형님이 뭐 때문에 다 뒤집어 쓰고 산 건데요. 다 아주버님 힘들까 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오늘 일 어머님보다도 아주버님한테 정말 실망이네요. 여보, 이거 진짜 나야? 이거 정말 나야? 그럼 누구겠어? 내가 당신인 척 뭐 가발이라도 쓰고 가면이라도 쓰고 나가서 저랬을까 봐.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맞냐고 되묻는데 제가 저기서 좀 터지더라고요. 고작 이렇게 자기 엄마랑 짜고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를 위해 내가 그렇게 소갈이하고 살았던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저도 거기서 왠지 모르게 이성이 딱 끊긴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아주버님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형님 혼자 엄청 고생했다고 말을 했어요. 동서 사람이 참 좋아요. 정의롭고요. 사적인 얘기지만 의뢰인 중에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정말 소액만 받고 해주거나 어떤 때는 무료 변호도 해주고 했네요. 그런 동서라도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 그뿐이게요? 아주버님 언제 한번 형님 손목이며 등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형님이 그 지방에 있을 때 아대 차고 있었죠. 그거 그냥 손목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 때문이지. 여보, 내가 당신 다치게 한 거야, 내가? 여기 영상 안 보이세요? 아주버님, 오늘 정말로 형님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쳐도 아주버님은 정말 이러셨으면 안 되는 거죠. 동서는 아주버님 때문에 형님이 늘 상처가 있었다고 말을 해줬어요. 몽유병 환자들은 수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저희 남편이 하필 그 종합 선물 세트였거든요. 그런데 몽유병 환자가 자기가 한 행동을 다 기억하면 그게 몽유병이겠어요? 기억을 못하죠. 전혀요.
남의 집밭 해치는 남편 말리다가 제가 그렇게 다쳐도 다음날 남편은 기억을 못했어요. 남편 몽유병이 지방 내려와서 발현이 되었으니 제가 지방 내려오고 나서 자주 다쳤겠죠.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고 가끔 보는 시어머니만 칠칠치 못하다고 핀잔 주곤 했는데 그게 다 남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사색이 되어갔고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 발을 빼려 했지만 타이밍 좋게 동서가 보여준 영상에서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몽유병도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나는데 먹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저희 남편처럼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유형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남편의 몽유병 증상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괴롭거든요.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건 저희 친정엄마는 목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네요. 여보, 이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니면 내가 잘 때 묶어두기라도 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지방 내려가서 오히려 더 회사 일 많아서 허구한 날 야근에 코피 쏟는 게 대반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당신 몽유병이니까 잘 때 밧줄을 좀 묶겠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남편이 몽유병인데 내 손목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도 비밀로 해줘. 이래? 그랬어야 했어.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친정엄마한테 저런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나마 제가 잘 속인 건지 친정엄마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다행이었죠. 워낙에 친정엄마가 일찍 주무시기도 했고 남편이 증세를 보일 때는 밤이 깊은 시각이기도 했거든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난 과거 남편 행동에 대한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진실을 아예 몰랐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남편은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난리고 시어머니는 뭐 말도 못하고 울고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오열을 하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하면서 저한테 연신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냥 나한테 말을 하지. 아니면 나를 어디 묶어라도 두지. 당신 왜 말을 안 했어? 남편은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핀잔을 주고 당신을 무시한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납작 엎드려 사과를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는 말만 반복하면서 말이죠. 저 말을 듣는데 허무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서는 제 남편한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쏘아붙였죠. 아주버님은 더 사과하셔야 해요. 아세요? 어머님, 지금 이 상황 보고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이혼을 요구해도 형님이 먼저 요구했어야죠. 이걸로 아주버님이 이혼 당하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형님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완전한 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님 큰 아드님의 만행을 다 떠안고 그걸 이해하려 한 게 형님인데 이렇게 착한 형님더러 이혼하라고 하시냐고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던 건 어디 가고 저를 붙잡고 무너져 내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미련한 거사. 왜 말을 안 했어? 어? 내 새끼 공황장애 있다고 한 거 그거 내가 내 탓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외면하고 뻔뻔스레 살았는데 너는 왜 네가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도 자기 때문 아니라고 외면했는데 너는 그것도 받아주면서 저것도 다 받아내고 있었냐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인 제 남편에게는 너는 저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냐고 하고 말입니다. 남편이 힘든 거, 남편이 몽유병을 앓으면서 제가 고생한 것을 두고 시어머니는 다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대역죄를 저질렀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 어른 아니다. 나는 어른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무슨 어른 대접을 받겠다고. 내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응?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네가 한 일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울며불며 용서를 비는 걸 보니 애써 묵혀두려 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서러운 모든 사건이 다 떠올랐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랑 같이 지방에 산다고 하는 거 알고 갑질했던 거, 딸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막말했던 거, 저한테 막말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데 그거 아주 돌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랑 자기 아들을 이혼시키려 했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떠올라 제 안에서는 실망감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어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 그 자리를 나왔죠.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엉엉 우느라 나오지도 못하고 남편은 엉엉 울면서 제 뒤를 쫓아나왔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평생 다 갚지도 못할 만큼 큰 실수한 거 내가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입장인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하단 말은 꼭 하고 싶어서 그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 오늘 미안한 거 알면 그나마 다행이네. 그런데 여보, 오늘 일은 정말 아니었다. 그치?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큰 실수를 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남편을 봐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다 생각을 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알아서 지내고 있을 테니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의 말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혼만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전날 바로 당일부터 남편이랑 3개월간 별거 생활을 했어요. 그 3개월 내내 남편은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 애썼고 저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보며 조금은 마음을 열어갔죠. 그리고 대망의 어느 날 남편은 제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각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내가 어떻게든 다 고칠게.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 장모님한테 준 상처 그거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저 진심 어린 사과.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업무적으로 밀리는 건 아닐까 부담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모시고 가자고 한 건 진심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래도 제 남편이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저도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상황을 놓고 보면 남편은 자기가 몽유병인 걸 아예 몰랐던 거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희는 다시 한번 노력해 보기로 했죠. 몽유병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남편은 심리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와 데이트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려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있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었어. 엄마, 우리랑 지방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눈치 본 거 내가 다 알아. 그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 생각해서 말 안 했던 거야. 엄마가 또 자책할까 봐 싶어서. 저는 남편과 다시 합치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계시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참지 말어. 너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네 아빠라는 인간 세상 뜨기 전까지 그렇게 개망나니로 살면서 네가 얼마나 눈치를 봤어. 제발 다시는 참지 말어. 응? 네가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어머.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저를 늘 공포 속에 살게 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아빠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박을 안고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엄마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린 차에 살아오셨던 거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린 친정엄마,
솔직히 엄마가 제 남편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저희 남편이 엄마를 위해 지방에 모시고 가고 한 거에 대한 마음을 알기에 너희 둘이 괜찮다면 당신은 넘어가겠다고 하셨죠. 남편이 저 모르게 따로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서 사과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명절 잘 보내고 봐, 여보. 장모님이랑 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겠지? 뭐 일본까지 달려오려고? 됐네요. 별일 생길 게 뭐 있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명절이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안 가요. 저뿐만 아니라 동서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행동 보고 질려서 시댁에 안 가게 되었죠. 며느리 둘 다한테 시어머니는 완전히 외면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저랑 동서한테 시댁에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죠. 저는 그래서 명절에 엄마랑 여행 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시어머니도 자기 잘못을 아는지 며느리들인 저와 동서한테 아무 말 안 하고요.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게 당신 아들 내외들한테도 좋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뼈저리게 느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편이랑은 잘 지내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안 보려고요. 이미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던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바닥인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으니 말이죠. 한번 그런 사람이 두 번 안 그럴 리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자기 잘못을 안다면 더는 며느리인 저와 동서한테 뭔가를 요구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요? 혹여나 저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했어요.